폭염의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과 공무원 연수원에 이어 남도 예술고등학교 유치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개교 예정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상 경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어민들에 대해 처음으로 전남 지역 어민들이 공식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경남 어민과 정치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열흘 넘는 폭염에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남에 이어 전남까지 남해안의 적조가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매년 적조로 손해를 입어온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바다가 검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의 바닷속이지만 적조가 발생한 해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지난 5일 경남 통영과 남해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 나흘 만에 전남 여수와 고흥 일부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올해 적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방제당국과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남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황토살포에 돌입했고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갖고 고기가 폐사가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냥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국립수산과학원은 평년보다 적조 발생이 늦어 아직 대규모 적조가 나타날진 알 수 없지만 무더운 날씨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적조 발생 해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전체적으로 넓게 주의보가 발령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대비보다는 좀 더 작게 나지 않을까.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적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34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열흘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에 약한 가축들의 폐사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좋지 않아 출하까지 늦어지면서 축산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이 축사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닭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축사 위에 물을 쉴 새 없이 뿌려보지만 내부 온도는 35도를 훌쩍 넘습니다. 축사 지붕과 처마 옆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대형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닭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다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많은 농가들 몇만 마리씩 죽기도 하고 몇천 마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죽고 있고요. 전남에서만 4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돼지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좋지 않다 보니 출하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등을 직접 찍어 피해 규모를 축산 농민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너무 폐사 같은 걸 모아서 사진도 찍고 중량도 재고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살아있는 닭들을 피해 줄 수도 없고. 깨와 고추 등 농작물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양식업 주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폭염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7월 말부터 계속된 폭염에 농어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해상 도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어민들에 대해 전남 지역 어민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 어민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억지 주장으로 무시하는 경남 어민들과 정치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지만 대규모 해상 시위를 진행하는 등 경남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동부 지역의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특수한 여건과 입지를 강조하며 유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예술 분야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해 학원을 따로 다녀야 합니다.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녀 학교 수업만으로는 예술 관련 대학에 입학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재능이 많은 중학생들도 전남 동부권에는 예술고가 없어
다른 지역 예술고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런 현실에 비춰 오는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 동부 지역에 남도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 등의 과목으로 학년당 3학급 60명, 18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에 유치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예술고 유치에 나섰습니다. 순천시가 가장 먼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남도 예술고 유치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치 대상지는 문을 닫은 승평중학교 부지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서명 운동을 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항상 안고 왔던 소망이었고, 광양시는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옛 옥룡중학교 부지를, 여수시는 탄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모지구에 예술고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동양 최고 수준인 문화예술 공간 애울마루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는 23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술고로는 우리 여수 지역이 적지라고. 전라남도에는 현재 서부권에만 사립예술고가 있습니다. 동부권의 첫 공립예술고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도립미술관에 이어 동부권 시군간의 유치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진될 경우 지역 정치 지형에는 30년 만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아주 정직하게 반영되게끔 하자라는 문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에 의원들의 큰 이견이 없어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되면 지역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년 총선 선거구 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난 19대 총선에 비춰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민주통합당이 호남과 제주에서 얻은 의석은 28석, 나머지 3석은 통합진보당, 2석은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하고 정당 득표율로 적용하면 민주당은 5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한 석도 얻지 못했던 새누리당이 4석을 차지하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3석이 늘게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을 창당한 이후에 지속돼 왔던 일당 독식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정치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정치인들이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 민심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총선 연합이나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막말 파동 이후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회 복귀를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지도부 정상화를 위해 가진 회동에서 문 대표가 자신의 최고위원회 복귀를 요구해왔다며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최고위원회 사퇴 선언 이후 복귀 요구를 강력히 고사했던 것에 비해 유보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당의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복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오늘 비영리 교육기관인 아름다운 서당과 전남 영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영 리더스 아카데미는 업무 능력과 성품, 사명감을 고루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순천대는 학생 모집과 교육시설 제공을, 아름다운 서당은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을, 순천시는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각각 맡게 됩니다. 오는 13일부터 4일간 여수엑스포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오늘 여수시 문화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꿈을 향해 여수로 바다 너머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자원봉사에 대한 결의를 다졌고, 이번 스포츠제전 전 기간 동안 종합안내소와 경기 운영, 환경미화 등 14개소에 배치돼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주암호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주암호 물길답사 청소년 대장정 행사가 오늘 출정식을 갖고 6박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호남권과 수도권, 경상도 지역 청소년 등 모두 90여 명이 참가해 주암댐과 조계산 등 118.2km를 걸으며 주암호 주변의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고 환경 보존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11시 40분쯤 고흥군 남열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3살 김모양 등 피서객 6명이 갑자기 발생한 이안류에 휩쓸려 수영 경계선 밖으로 떠내려가다 해경과 민간안전관리요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바닷물이 갑자기 먼 바다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지난 8일에는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30여 명이 이안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순천시 풍덕동에서 한 화물차에 실려있는 전선을 훔치려 한 혐의로 6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제사에게 발각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0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김 씨는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차량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중간에 도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흥군의회 김재열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흥군의회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일인 이달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통보를 할 경우 오는 10월 28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13일 이후에 결원 통보가 접수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고흥군의회는 현재 김 의원의 사퇴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원 통보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강행하려던 국방부가 중재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와 주민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국방부에 공사 강행 유보를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향일암 인포소초 병영생활관 신축 공사를 강행하려던 태도를 바꿔 중재기간에는 공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향일암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지난해부터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포소초 생활관 신축 공사를 반대하고 최근에는 아예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신축이 합법적이라며 신축 강행 의사를 밝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5대 경영 쇄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서울 사무소와 광양 포항제철소를 영상으로 연결해 설비 성능 복원 관련 운영체제 개선 사항 등 원가 절감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각 부선의 관리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지난달 포스코 2분기 기업설명회에서 권호준 회장이 직접 발표한 바 있는 5대 경영 쇄신안 전파 교육에 착수하고 이달 말까지 부서별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명산 백운산을 서울대가 영구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제라도 서울대가 백운산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광양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1912년 일본에게 강제로 찬탈당해 동경제국대학이 34년간 관리 운영하던 백운산을 해방 후에 미군 정청으로부터 80년간 무상 대부받아 사용해오다
지난 2010년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을 근거로 등기 이전했습니다.